자, 일단 거기 고전시가 2강에 보면은 뭐부터 나와 있냐면 가달락이 만전춘 별사라는 작품이 나와 있는 거거든. 근데 이게 이번에 책에서 EBS 그 수능 특강 해설서가 약간 해석을 좀 다르게 한 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 이게 마지막 연이. 여기 이따 선생님이 자세하게 짚어줄 거야. 일단 얘는 그래 갈래부터. 그래 갈래가 지금 뭐냐면 고려가요. 우리 고려가요라고도 하고 고려 소교라고도 하는 작품이지. 그지? 자, 그리고 고려가요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 일단 보통 웬만하면 뭐든보 율격이냐? 얘네가 삼음보 율격이야. 그래서 다 알고 있잖아. 삼음보에다가 분연체를 갖고 있고 그리고 뒤에 어때? 후렴구가 있는 거. 알겠지? 근데 얘는 있지? 조금 거기에 형식에서 살짝 좀 벗어났어. 삼음보만 있는 게 아니라 사음보 율격도 뒤에 보면은 나타나고 그리고 후렴구가 안 나오지. 반복은 있지만. 그지?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는 거야. 그리고 고려 소교 중에서 얘는 더 중요한 건 이거야. 뭐에 해당하는 거냐? 남녀 상열지사. 우리 남자하고 여자가 서로 즐기는 노래다. 라고 해서 얘를 남녀 상열지사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사실 남녀 상열지사에 해당하는 연이 5연이거든? 근데 5연이 여기 뒤에 지금 생략이 돼 있어. 이따가 그것도 한번 그래도 전체 작품은 봐야 되니까 볼 거야. 자, 그래서 일단 남녀 상열지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이거는 뭔 거 같냐? 지금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는 노래인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목이 만전춘 별사잖아. 요렇게 끊는 거거든? 만전춘이라는 거야. 그럼 만전춘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뭐가 가득한 거냐? 봄이 가득한 궁전이란 뜻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봄이 가득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결국은 뭐가 가득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냐? 사랑이 가득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별사라는 것은 뭐냐면 만전춘이라는 또 다른 노래가 있나 봐. 그래서 이 노래의 제목이 그래서 만전춘 별사가 된 거야. 그 만전춘이라는 노래가 아니라 이거는 다른 노래다 라고 해서 만전춘 별사인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얘가 일단 우리 지금 EBS에 나와 있는 건 4연까지 있는데 제일 주의해야 될 점이 이거야. 전체적으로 있잖아. 연과 연이 뭐라고 하면 안 되냐?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라고 하면 무조건 틀린 거야. 연과 연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라는 것은 우리 유기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긴밀하다 그러잖아. 그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그럼 틀렸어. 왜냐면 연하고 연이 그렇게 긴밀하지 않아. 알겠지? 그치? 우리 2학년 때 보면은 동동 배웠던 사람들 있잖아. 그치? 동동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잖아. 뭔가 연과 연에서 연결되는데 정서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런 게 일관성이 없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인 거. 그치? 그래서 아마 연과 연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건 나중에 얘가 뭐 하는 과정에서 후대에 전승되는 과정에서 그지? 뭐 하기도 하고 첨가되기도 하고 그죠? 아니면 어때? 뭔가 반복도 있고 삭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아마 연과 연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걸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리고 이제 형식에서 있잖아. 여기 5연은 안 나오지만 2연이랑 그리고 5연이 있어. 얘네 두 개가 있잖아. 시조 형식이랑 유사해. 알겠죠? 얘가 시조의 형식하고 되게 유사해. 우리 시조가 몇 음보야? 4음보에다가 얘네가 몇 장 구조? 3장 구조를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5연은 안 나오지만 2연만 딱 봐봐. 2연이 살짝 구조가 뭐랑 비슷하냐? 시조랑 비슷한 거야. 그래서 각 장마다 4음보가 또 끊긴다? 이렇게 돼. 경경 고친 잠을 상에 어느 잠이 오리요. 사창을 여러하니 도화가 바라도다. 도화는 시름 없어 소춘풍하도다 소춘풍하도다 이런 식으로 그지? 그래서 이렇게 있잖아. 살짝 지금 무슨 느낌이야? 시조 형식하고 비슷한 거지. 그래서 5연도 마찬가지인 거거든. 그래서 2연하고 5연이 시조 형식하고 유사한 면이 있다.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인 면을 보고 나서 그리고 이제 내용으로 갈 거야. 그럼 연하고 연이 있잖아.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은 안 되지만 그래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같냐? 요거야. 남녀 간의 사랑이랑 그리움이랑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알겠지? 그지? 그리고 신적 화자가 아무래도 뭐인 거 같냐? 여성 화자인 거 같아. 자, 그럼 이제 1연부터 한번 볼 거야.
이련은 뭐라고 하냐면 얼음 위에 댄잎자리를 보아서 임과 나와 얼어 죽을 망정 하고 같은 말이 지금 구절이 이렇게 뭐 되고 있어? 반복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다 뭐라고 쓸 거냐? 극단적인 상황의 가정이라 그러면 돼. 알겠지? 얼음 위에 댄잎자리를 보아서 댄잎자리라는 것은 뭐냐면 대나무 이파리로 잠자리를 만든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되게 추운 거잖아. 그지? 얼음 안 그래도 추운데 거기다가 이불을 가는 것도 아니고 대나무 이파리로 잠자리를 깔아. 그래서 임하고 나하고 거기서 얼어 죽을지라도 그럼 엄청나게 어때? 극단적 상황을 가정을 한 거고 그리고 뭐라고 해도 되냐? 얘를 과장법이라고 해도 돼. 그지? 반복이자 그리고 가정이자 그리고 뭐다? 과장법이라고 할 수 있다. 됐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극단적으로 가정을 했어. 그럼 왜 그렇게 한 거냐? 정둔 오늘 밤. 우리 고전문학에서 말하는 정이라는 게 바로 뭘 뜻하냐면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해. 정이 곧 남녀 간의 사랑이거든. 그럼 임하고 나하고 정을 나눈 오늘 밤이 있잖아. 더디 세우시라, 더디 세우시라. 그럼 이렇게 오늘 밤이 더디 세우시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화자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리고 우리 수능 특강 문제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사실 시간이라는 거는 그냥 계속 흘러가는 거잖아. 근데 얘는 시간이 느리게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물리적인 시간에 뭘 주고자 하느냐? 변형을 주고자 하는 거야. 요런 발상이 나타난다. 알겠지? 임하고 사랑을 나누는 오늘 밤이 있잖아. 느리게 갔으면 좋겠다, 느리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 알겠지? 그치? 자, 그래서 잘 봐봐. 그러면 이련에서 말하는 내용은 사실 별거 없잖아. 내가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함으로써 임하고 더 어때? 뭔가 계속 임과 함께 있고자 하는 의지와 소망을 노래한 연이 바로 몇 연이다? 1연이다. 그지?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면서 임하고 함께 있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을 한 거야. 근데 이 1연에 나타나는 거랑 비교할 수 있는 작품들이 있어요. 다른 작품하고 비교했을 때 일단 잘 봐봐. 첫 번째 비교가 바로 어떤 거냐면 시간이라는 것에 약간 물리적인 변형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하면은 딱 떠오르는 작품이 바로 뭐였어? 황진이가 쓴 뭐야? 동짓달 기나긴 밤을. 요거 기억나지?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어리를 베어내어서 하고 나오잖아. 그죠? 그럼 그것도 뭐 하는 거야? 물리적인 시간에 변형을 주는 거. 그지?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흘러가니? 연속적으로 흘러가거든? 근데 동짓달 기나긴 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시간을 내가 잘라두었다가 사랑하는 님이 왔을 때 시간을 길게 이어붙이고 싶다라고 하는 거야. 그지? 자, 그럼 봐봐봐. 차이점이 이거야. 얘는 자기가 있잖아. 시간을 잘라 두었다가 그래서 이미 왔을 때 길게 이어 붙이겠다 그랬어. 그러면 얘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어떤 거냐면 자기가 시간을 자르겠대. 그래서 길게 이어 붙이겠대.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그치?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극단적 상황 가정하고 소망만 표현하잖아. 아, 이 시간 느리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느리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만 표현하는데 동짓달 기나긴 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시간을 길게 이어붙이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얘가 되게 더 적극적인 거야. 그치?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비교 대상이 바로 뭐냐? 황진이의 시야. 그리고 얘랑 좀 비슷한 시가 또 있어. 현대시 중에 뭐가 있냐면 한계령을 위한 연가라는 작품이 있거든. 그래서 한계령을 위한 연가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 뭐가 비슷한 거냐? 여기에서는 똑같아. 극단적인 이것도 상황을 가정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상황에서 임과 함께 있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표현하는 거, 그게 비슷하다.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거냐면 한계령이 뭐로 유명해? 강원도잖아. 눈이 겁나 많이 오는 거야. 그래서 눈이 엄청 많이 왔어. 근데 시에 뭐라고 하냐면 눈이 그렇게 많이 와. 그래서 고립된 사람들을 뭐 하시려고 헬리콥터가 날아오냐? 구조해 주려고 헬리콥터가 날아온단 말이야. 근데 그런 헬리콥터가 와도 있잖아.
자기는 절대 손을 들지 않겠다 그래. 차라리 이렇게 눈 속에서 사람 없이 임하고 나하고 파묻혀 있으니까 거기서 지금 자기가 눈 속에 있는 그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임하고 끝까지 이렇게 고립되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그 모습이랑 얘랑 발상이 비슷하다. 알겠지? 됐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대표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거야. 됐죠? 자, 그럼 이제 1연이 끝났어. 자, 그리고 2연은 바로 뭐냐? 포인트가 대조야. 경경 고침상. 자, 그러면 일단 아마 여기에서 고자가 무슨 고자냐면 외로울 고자야. 그리고 침이 무슨 침자냐? 잘 침자. 그리고 경경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잠이 오지 않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경경 고침상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거냐? 한자성어로 표현하면 얘가 뭐라고 있는 상황이야? 전전 반측, 전전 불매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지? 지금 이미 그리워서 잠이 오지 않는 거야. 그래서 잠이 오지 않는 고침상, 외로운 잠자리에 라고 해석하는 거야. 잠이 오지 않는 외로운 잠자리에. 우리 왜 고침상이라고 했을 때 고가 아까 뭐라 그랬어? 외로울 고자라고 했잖아. 그리고 전전반측하고 전전불배다 무슨 뜻이야?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 그걸 보고 전전반측이라 그래. 그치? 그럼 이렇게 경경 고침상에 어느 잠이 오리요? 그래. 그럼 어느 잠이 오겠느냐? 당연히 이거 무슨 법이야? 서리법이죠. 어느 잠이 오겠어? 이미 그리운데 잠이 올 리가 없다는 뜻인 거야. 됐죠? 자, 근데 서창을 열어보니까 서쪽 창문을 여니까 뭐가 핀 거냐? 도화가 핀 거야. 그래서 여기 도화라는 소재가 되게 중요해. 도화라고 했을 때 도가 복숭아꽃자죠? 그럼 복숭아꽃이 pis어. 그래서 이 복숭아꽃이 있잖아. 얘는 뭐가 없는 거냐면 시름이 없어. 그럼 이제 대조되는 거 알 수 있겠지. 이 시의 화자는 뭐가 있는 애야? 시름이 많은 애야. 알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이렇게 시름이 많은 애야. 근데 그럼 저렇게 예쁘게 꽃이 핀 걸 보니까 야, 쟤는 참 근심 걱정 없어서 좋겠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야, 도화는 시름이 없어서 소춘풍하도다. 우리 요 소자가, 요 한자 요 소자가 무술 소자냐? 우술 소자야. 그래서 꽃이 핀 걸 뭐라고 표현한 거냐? 이 복숭아꽃이 봄바람에 웃는구나, 봄바람에 웃는구나 라고 표현한 거야. 그럼 여기에서 소춘풍한다 라고 표현한 것은 무슨 법이기도 해? 의인법이기도 하지. 그치? 도화가 웃는다고 표현했으니까. 됐죠?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이어는 뭐냐? 내가 잠이 오지 않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상황에서 창문 열어봤더니 지금 어때? 복숭아꽃이 폈어. 너무 예쁘게 핀 거야. 근데 저 복숭아꽃은 꼭 뭐 같아? 봄바람에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내 상황하고 대조가 돼.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중요한 거, 요 도화 있잖아. 도화에다가 뭐라고 쓰면 되냐? 우리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불러? 객관적 상관물이라 그러죠. 그치? 여기에서 도화를 객관적 상관물이라 그래. 그치? 도화의 상황이랑 내 처지가 서로 뭐돼? 대조되고 있어. 그래서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라고 하면 되냐면 얘가 화자의 감정을 심화시키는 역할. 첫 번째. 됐죠? 화자의 감정을 심화시키는 역할 대. 그리고 그 다음 화자의 상황과 뭐 되는 애다? 대조되는 애다. 다 맞아. 화자의 지금 감정을 심화시킨다고 해도 되고 대조된다고 해도 돼. 근데 다만 주의할 점이 뭔지 알지? 얘가 뭐는 아니야? 요건 아니야. 감정이입은 아니에요. 그치? 왜냐면 감정이입이라는 것은 나하고 쟤하고 똑같아야 되잖아, 감정이. 그치? 그래서 도화는 웃고 있지만 나는 웃고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 감정이입은 아닌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이연의 포인트는 자연물과 화자의 대조를 통해서 임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죠? 자, 이제 사면으로 가는 거야. 자, 이제 사면은 바로 뭐냐? 넋이라도 인물 한 대 지내겠다고 여겼더니 넋이라도 인물 한 대 지내겠다고 여겼더니 벽이 더시니 뉘러시니까 라고 되어 있잖아. 자, 그래서 우리 사면에다가 일단 뭐라고 쓰는 거냐? 요 사면 내용이 정석가의 구절과 유사하다 라고 쓰면 돼. 알겠지? 요 사면의 내용이 있잖아. 정석가의 구절하고 거의 똑같은 거야. 일부 구절이랑. 우리 정석가도 똑같이 얘도 뭐냐? 그래갈래가 고려가요야.
얘도 고려가요거든. 그래서 정석가에도 똑같은 게 나와. 내가 넋이라도 임하고 함께 지내려고 하는데 우리를 모함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지? 그래서 그 구절 똑같은 거 나오거든. 그럼 얘도 똑같은 게 있는 거야.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냐? 얘가 고려속을잖아. 처음부터 기록된 게 아니란 말이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서로 작품들끼리 영향을 주고받아. 그래서 이걸 통해 우리는 아마 이게 구전문학. 얘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문학이다 보니까 구전문학에 이런 걸 무슨 성이라고 하냐? 유연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처음부터 기록이 된 게 아니니까 어때? 유연한 거지. 그지? 변형되기도 쉽고 새로운 게 붙기도 하는 거고 다른 노래 좋아 보이는 구절이 있으면 갖다 쓰기도 하는 거고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옛날엔 저작권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이걸로 돈 벌던 시절이 아니거든. 됐지? 그래서 정석가에 되게 유사한 구절이 있는 거야. 자, 그리고 그 다음 잘 봐. 그럼 내용은 바로 뭐냐? 내가 넋이라도 임을 함께 지내겠다고 여겼대. 그래서 요 넋이라도 임하고 함께 지내겠다고 여긴 것 자체가 바로 뭐라고 할 수 있어? 화자의 궁극적 소망이라 그러면 돼. 요거는 화자의 궁극적 소망이라 그러면 돼. 얘는 화자의 궁극적 소망인 거야. 됐죠? 자, 근데 벽이더신이 원래 벽이더신이라는 것은 있잖아. 무슨 뜻인 거냐면 우기던 이가 이런 의미야. 야, 우기던 이가 도대체 누구니? 내가 임하고 함께 지내려고 하는데 우리 모함한 사람이 누구니? 이렇게 하는 거거든. 자, 근데 이거를 여기서 벽이더신이를 있잖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 이 작품에서는 1번, 2번이 둘 다 가능해.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어떤 거냐면 봐봐. 첫 번째는 임이야. 알겠죠? 임의 마음이 변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야, 벽이더신이 누구입니까? 야, 지금 맘 바뀐 사람이 바로 누군데? 너잖아.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1번은 바로 임이 되는 거고 그리고 2번은 바로 누구냐? 얘네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누구야? 제3자. 이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제3자가 바로 벽이더신이가 돼. 알겠지? 됐지?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고 그럼 봐봐봐. 누구로 해석하든지 간에 이 구절에 나타난 정서는 뭐라고 하면 되는 거냐? 이들의 사랑을 방해한 애들에 대한 뭐? 원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지? 나 임하고 함께 지내려고 하는데 우기던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치? 자, 그래서 사명 같은 경우는 지금 뭐냐? 화자의 궁극적인 소망이 있었는데 우리 사랑을 회방놓는 네가 존재했었다. 그게 임일 수도 있고 맘바뀐 사람 그리고 제3자일 수도 있다. 됐죠? 자, 이제 대망의 이제 몇 년이 왔냐? 4년이 왔어요. 얘가 이제 해석이 어려운데 일단 선생님이 세 가지를 알려줄 거야. 일반적인 해석 그리고 수능 특강 이번에 해설서에 나와 있는 해석. 알겠지? 자, 그럼 일반적인 것부터 알려줄 거야. 자, 그럼 봐봐. 오리야, 오리야, 아련, 비오리야. 자, 그럼 여기에서 일단 아련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냐? 연약한이라고도 해석하고 어리석은이라고도 해석하고 얼룩진이라고도 해석하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 아련이라는 것은 연약한, 어리석은, 얼룩진 다 가능해. 자, 그럼 이제 오리를 부르고 있잖아. 오리야, 오리야, 아련, 비오리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 우리 무슨 법이라고 부르니? 도노법이라고 하죠? 오리 부르고 있어. 도노법이야. 됐죠? 자, 그럼 일단 이거는 어느 해석이든지 똑같아. 여기에서 오리 있잖아. 이 오리가 바로 누구냐? 얘가 바로 임이야. 알겠죠? 오리가 바로 임이야. 됐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해석을 지금 구분해 줄 건데 하얀 색깔로 쓰는 게 바로 뭐냐? 요 사연에 대한 보통 일반적인 다른 자습서나 해설서의 해석이에요. 알겠지? 야, 오리야, 오리야, 아련, 비오리야 하고 일당임을 불렀어. 됐지? 그리고 여울은 어디 두고 소에 자러 오느냐? 여울도 시냇물 같은 거고 소는 무슨 소자야? 연못소자야. 알겠지? 야, 너 여울은 어디다가 냅두고 소로 자러 갔니? 이거야.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오리 새끼가 나를 냅두고 딴 여자를 만나러 갔다는 뜻인 거야. 그치? 그래서 일반적인 해석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여울이 화자야. 알겠죠? 그리고 소가 뭐냐? 다른 여자야. 일반적인 해석은 요겁니다. 알겠죠? 가장 쉬운 해석인 거야. 됐지? 야, 오리야, 오리야, 아련, 비오리야.
너 여울은 어디 냅두고 나 여기 있잖아. 왜 소에 자러 간 거야? 왜 딴 년한테 간 거야? 이거야. 그치? 그리고 마지막에 얘가 뭐라고 하냐면 소마저 얼면 그럼 소가 얼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 다른 여자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알겠지? 그치? 다른 여자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여울도 좋으니 여울도 좋으니 그럼 그 말은 무슨 말? 내게 다시 와라 이거야.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해석이 제일 쉬워 사실은. 알겠지? 그치? 자 그래서 요게 일반적인 해석이야. 됐죠? 자 근데 이제 이번에 수능 특강에서는 좀 다르게 해석해요. 알겠지? 그래서 봐봐. 수능 특강 해설서에서는 얘를 있잖아. 중의적이라고 해서 두 가지로 봐. 근데 잘 봐. 먼저 알려줄게. 이건 다 똑같아. 자 일단 오리가 임이 되고 이거 일단 똑같은 거 이렇게 써줄게. 자 수능 특강 해설서에서는 오리가 임이 되고 있잖아. 여울이 다른 여자가 돼. 알겠죠? 그치? 그리고 그 다음에 소가 누가 되느냐? 화자가 돼. 알겠죠? 됐지? 오리가 입이 되는 건 똑같아. 근데 여울이 뭐냐? 딴 여자야. 알겠지? 그리고 소가 바로 누군 거냐? 신적 화자인 거야. 됐죠? 그리고 이걸 더 나눠보면 놔두는 게 낫긴 하겠다. 이게 오리, 임, 그리고 여울을 뭐로 보냐? 본청. 그리고 소는 화자. 요렇게. 알겠죠? 얘도 물론 어차피 다른 여자인 건 똑같겠지만 요렇게 보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수능 특강 해설서에서 요렇게 일단 나눠본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잘 들어. 그럼 이제 어떻게 이걸 해석하는 거냐? 봐봐. 이 구절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야.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 요거 있잖아. 소마저 얼면 여울도 좋으니. 알겠지? 요 구절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건지 볼 거야. 얘하고 해석이 달라요. 알겠지? 그럼 봐봐봐. 소마저 얼면 여울도 좋다라는 건 얘는 이렇게 해석해. 소가 얼 정도로 추우면 그리고 주어가 빠졌다고 보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소가 여울만큼 좋으니 요렇게 해서 알겠죠? 이거 이해 처음에 잘 안 돼. 일단 한번 써봐. 소가 얼 정도로 추워지면 이거야. 그러니까 뒤지게 추운 거야. 알겠지? 그럼 뒤지게 추우면 있잖아. 그러면 소가 여울만큼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상황이 극단적으로 되면 그러면 소도 여울만큼 좋아. 왜냐면 어차피 소가 얼 정도가 됐다는 건 여울도 무조건 얼었다는 거잖아. 알겠지? 그치? 자 다시 한번 볼 거야. 자 지금 이미 오리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오리는 어떻게든지 어때? 좋은 환경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소가 얼 정도로 추우면 그럼 너무너무 추워. 그러면 소는 여울만큼 좋을 거야. 여울은 이미 얼었을 거니까. 그치? 여울은 이미 꽝꽝 얼었어. 그리고 소가 얼 정도로 추워. 그럼 차라리 어때? 소가 여울만큼 좋다라는 뜻인 거야. 그럼 결국은 그게 무슨 말인 거냐? 나한테 와라 이거야. 알겠지? 그치?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이걸 뭐로 보느냐? 화자의 간절함으로 보는 거야. 알겠지? 이걸 화자의 간절함으로 봐.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쉬운 해석을 냅두고 왜 이게 수능 특강에서 이딴 식으로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알겠지? 자 그래서 다시 봐. 이렇게 소가 얼 정도로 너무너무 추우면 그럼 소는 여울만큼 좋아. 이거야. 알겠지? 그래서 나한테 오라는 뜻인 거야.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해석. 이제는 뭐냐? 여울이 본처야. 그럼 결국은 있잖아. 이 남자는 본처를 냅두고 누구에게 오네야? 나한테 오네야. 알겠지? 그치?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석하냐? 요거야. 소마저 얼면 여울도 좋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알겠지? 내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여울로 갈 수 있겠지만 아까 다시 봐봐. 소가 화자고 여울이 본처야. 그지? 그럼 아마 이 소는 어때? 뭔가 이렇게 여친이나 이런 거잖아. 그지? 그러면 소가 얼면 내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면 그럼 그래 본처에게 돌아갈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냐? 자신감이 돼요. 요렇게. 알겠지? 됐지? 요렇게 해석하면 자신감인 거야. 됐죠? 자, 그래서 너네가 보기에도 이 쉬운 해석을 냅두고, 그죠? 왜 지금 이렇게 이게 어렵게 해놨는지 배에 꼬았는지 모르겠으나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여기에서 오다라는 말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어쨌든 책에 나와 있으니까 두 가지를 지금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세 가지죠. 일반적인 해석이랑 그리고 수특에 있는 해설서에 나와 있는 해석이랑. 알겠지? 됐지? 그래서 이렇게 간절함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때? 자신감으로 볼 수도 있다. 됐지? 자, 그럼 이제 잘 봐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마지막 사연까지 뭘 한 거야? 분석을 한 거야. 그치? 그럼 지금 결국은 어때? 사연은 사실 일반적인 해석이 더 좋아. 내게 다시 오라는 것도 되고 그리고 사연에 대한 해석 중에 있잖아. 어떤 해석도 있는 거냐면 이 오리가 여울에 갔다가 소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뭐도 되느냐? 방탕한 임에 대한 풍자로 보는 해석도 있다. 알겠지? 이미 이 소에 갔다가 여울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방탕한 임에 대한 풍자로 보기도 한다. 알겠지? 됐죠? 자, 근데 궁극적으로 결국 무슨 말이냐? 내게 오라는 뜻인 거야. 임하고 함께 있고 싶다. 됐지? 그래서 요렇게 해서 지금 얘가 바로 뭐냐? 만전춘별사고 우리가 얘가 몇 형까지 있는 거냐면 4형까지만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뒤에 또 있거든? 5연하고 6연이 또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따로 지금 프린트 준 거 있잖아. 방금 전에 프린트 나눠준 게 바로 5연하고 6연 나와 있는 거거든? 자, 그래서 요 프린트, 그 프린트 맨 앞장, 프린트 맨 앞장이 바로 뭐냐? 우리 만전춘별사의 5연하고 6연이 나타난 부분인 거야. 자,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할 거냐? 여기가 바로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온 거냐면 남녀 상열지사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그게 여기 나온 거야. 됐지? 자, 그럼 봐봐. 남산에, 그럼 봐봐. 여기에서 남산에다가 동그라미 해서 얘는 어떤 곳이냐? 따뜻한 곳이야. 따뜻한 곳. 남산이라는 곳은 따뜻한 곳이야. 그럼 남산에 뭘 지금 본 거냐? 자리를 보았대. 그럼 자리 보았다라는 게 무슨 자리냐? 잠자리예요. 남산에 내가 잠자리를 보았어. 그래서 옥산을 베고 누웠어. 그럼 아마 옥산이라는 게 뭔 것 같아? 베개 같아요. 그치? 그렇게 옥산을 베고 누워서 금수산 이불 아래. 요 금자가 무슨 금자냐? 얘가 비단 금자야. 그래서 비단 이불이야. 그러니까 어떤 이불이겠어? 럭셔리한 거야? 좋은 이불. 그치? 그럼 따뜻한 잠자리에서 비단 이불을 지금 안에 있어. 그리고 사양각시를 안아 누워서. 그죠? 그럼 여기에서 봐봐봐. 사양각시라고 위에도 나오고 그리고 어디도 나와? 밑에도 지금 나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사양각시라고 했을 때 요 사양각시가 바로 누구라고 할 수 있어? 시적 화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치? 그러니까 나를 안아 누워서 남산에 자리 보아서 옥산을 베고 누워서 금수산 이불 아래 사양각시를 안아 누워서 그래서 요 두 구절이 서로 뭐 되고 있어? 반복되고 있죠. 그치? 그리고 얘가 원하는 건 바로 뭐냐? 요거야. 약든 가슴을. 자, 그럼 봐봐. 요 약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중이법이에요. 요 약에다가 중이법이라고 쓰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어떻게 중이법이냐? 일단 1번. 1번은 바로 뭐라고 할 수 있는 거냐면 치료제야, 치료제. 알겠지? 요 약이라는 게 바로 치료제야. 그래서 내가 임없이 오랫동안 혼자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임하고 함께 있으면 나는 어때? 내 마음의 상처가 치료될 것 같다. 그래서 약인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약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독약이야. 알겠죠? 그럼 독약 든 가슴이라는 것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내가 지금 마음의 상처가 깊다는 걸 강조하는 거. 알겠지? 그래서 치료제로 해석할 수도 있고 독약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 그럼 약 든 가슴을 맞춰옵시다. 맞춰옵시다. 그럼 여기에서 가슴을 맞추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뭐라고 해석하는 거냐? 임과의 동침을 상상하는 거라 그래서 얘를 뭐로 볼 수 있는 구절이냐? 남녀 상열지사로 볼 수 있는 구절이다. 됐지? 임하고의 동침을 상상하는 거라서
남녀 상열지사로 볼 수 있다. 됐죠? 자, 그래서 얘가 바로 오연인 거야. 알겠지? 그치? 자, 그래서 오연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었죠? 시조 형식하고 비슷하다고. 왜 비슷하냐면 반복된 건 다 제끼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 거 반복됐으니까 제끼고 초장, 중장, 종장 같은 느낌인 거지. 그치? 그리고 그 다음 어때? 각 장마다 거의 사음보잖아. 됐죠? 그래서 이연하고 오연이 시조 형식에 접근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마지막 유기연은 바로 뭐냐? 봐봐. 아소니마. 근데 잘 봐봐. 갑자기 아소니마라는 구절이 또 나오잖아. 그럼 여기에서 아소니마는 또 뭐의 흔적인 것 같아? 옆에다가 이걸 쓰는 거야. 19채 향가의 흔적. 됐죠? 자, 우리 19채 향가 같은 경우에 마지막에 뭐 있어? 낙구에 보면 아소니마 하고 아이니시어 이런 식으로 뭐 나와? 감탄사 같은 거 나오잖아. 그래서 19채 향가의 흔적이 여기 있는 거고 원대평생에 그럼 원대평생이라는 게 결국은 다른 말로 뭐야? 우리 평생 동안 아주 오랫동안 여일 줄 모르옵세. 그러면 여의다가 이별이거든. 이별하지 말자 하는 거야. 됐죠? 임하고 이별하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을 얘기하는 거. 알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경 가지고 사연 해석에 주의해야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 복습할 때 잘 생각을 해봐.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해석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됐죠? 자, 그럼 다시 교재로 갑니다. 자, 다시 교재로 가면 거기에 이제 뭐가 나타나는 거냐? 나달락하고 이제 다달락 작품을 봐야 돼. 아까 우리 봤었던 만전춘 별사는 지금 뭐였어? 고려 소교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애들은 지금 다 뭐냐? 형시조랑 그리고 그 다음 뭐? 연시조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이제 나달락 보자. 자, 수능 특강 자체가 뭐에 지금 초점을 두는 거냐? 얘네들의 발상에 되게 초점을 두고 있는 거야. 발상의 특징. 그치? 자, 그래서 나달락 같은 경우에 발상이라는 게 우리 다 알고 있는 게 나오죠? 뭐가 되는 거냐? 일단 전체적으로 뭐가 나타나는 거냐면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나와. 됐죠? 우리 줄여서 뭐라고도 해? 관념의 구체화라고도 하지. 그치? 그래서 내 영혼이 있잖아. 이미 마음속에 들어가. 그래서 이미 딴 년을 좋아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을 다 태워버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당연히 뭐 관념의 구체화인 거고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해도 되냐? 어차피 관념의 구체화는 뭐에 들어가? 주관적 변용에 들어가요. 알겠지? 그치? 내 맘대로 바꿔서 표현한다 그래서 주관적 변용에 들어가. 그리고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할 수 있느냐? 되게 기발한 발상이 나타난 작품이다 라고 해도 돼. 그죠? 주관적 변용에다가 기발한 발상이 나타났다. 그치? 자, 그럼 이제 작품 한번 볼 거야. 내 영혼을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관념의 구체화지. 첫 번째. 영혼이라는 것은 뭐에 해당해? 관념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 내 영혼이 있잖아. 어디에 섞여 있는 거냐? 술에 섞여. 그래서 임의 속에 흘러들겠다고 한 거야. 여기서 임의 속이라는 것은 당연히 뭐야? 임의 마음을 뜻하겠죠. 그치? 그럼 내 영혼이 술하고 섞여서 임의 마음속에 흘러들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바로 뭐? 관념의 구체화야. 됐죠? 자, 그리고 사실 이게 뭐가 되는 거냐? 이렇게 해도 돼. 이거죠?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한 거라고 해도 돼. 알겠죠? 내 영혼을 술에 섞여서 임의 속에 흘러들어서 요건 다 불가능한 상황의 가정이야. 됐지? 자, 그럼 비교해보자. 잘 봐봐. 자, 봐. 우리 앞에서 만전춘 별사에서도 뭐가 나와? 가정법이 나와. 얼음 위에 댄잎자리 보아서 임하고 내가 얼어 죽을 망정. 그죠? 그리고 얘도 똑같이 가정이야. 근데 둘 다 가정이긴 한데 얼음 위에 댄잎자리 보아서 얼어 죽는 건 불가능한 건 아니야. 알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뭐의 가정이라고 아까 표현했어? 극단적 상황의 가정이라 그랬고. 그죠? 그리고 이것은 내 영혼이 술에 섞여서 임의 속에 흘러드는 거야. 그럼 그건 뭐야? 극단적인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지. 그치? 불가능한 상황의 가정이야. 디테일을 잘 봐야 돼. 흘러들어서 구비구비 창자를 다 찾아다닐 망정. 이 정자가 여기로 가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왔다이. 구비구비 창자를 다 찾아다닐 망정. 그럼 봐봐. 내가 구비구비 창자를 다 찾아다녀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인 거냐? 나 어마어마하게 그 속에서 돌아다녀야 되는 거잖아. 그치? 노력이 많이 필요한 거야. 그렇게 하더라도 있잖아. 내가 많이 애써야 되더라도
날 잊고. 그럼 봐. 궁극적 목적이 중장에 나오죠? 나 동그라미하고 그리고 뭐 남에다가 세모 표시하면 되지. 다른 여자인 거야. 나를 잊어버리고 있잖아. 남을 향한 마음을 다 태우려고 하는데. 그럼 잘 들어. 요 남을 향한 마음을 다 태워버리겠다는 것도 역시 뭐가 돼? 관념에 부처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시 전체가 다 주관적 변형으로 이루어진 거고 나를 지금 잊어버리고 남을 향한 마음을 태우겠다는 건 일단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나를 잊음을 원망하는 거에다가. 알겠죠? 그치? 첫 번째는 나를 예수님을 원망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어떤 거냐면 그러면 남을 향한 마음을 태우는 거잖아. 이 마음도 세모거든. 날 향한 마음이 아니라 이 마음은 남을 향한 마음인 거니까 그럼 남을 향한 마음을 다 태우고 나로 채우겠다는 뜻인 거야.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사랑을 되찾으려는 의지라고 하면 돼. 두 번째로는 사랑을 되찾으려는 의지라고 해석하면 돼.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나달라. 별거 없죠? 요 내용 보고, 그리고 발상의 특징. 이렇게 보면 돼. 됐지? 자, 그 다음 이제 다달락입니다. 나달락은 이제 평시조였고, 그리고 다달락이 바로 뭐냐? 사설시조가 지금 나와 있는 거야. 얘는 지금 작자미상이라고 나와 있죠? 사설시조입니다. 어차피 사설시조도 뭐는 똑같아? 초장, 중장, 종장. 3단 구성은 똑같다. 됐지? 자, 그럼 초장 한번 봐봐. 창밖에 가마솥을 때우라는 장사. 그럼 잘 봐봐. 창밖에 있잖아. 가마솥 때우는 장사꾼이 온 거야. 그죠? 그럼 요 장사꾼이 있잖아. 옛날에는 있잖아. 가마솥을 이렇게 만들면 얘를 쓰다 보면 밑에 이런 데다가 불을 많이 쬐는 부분은 구멍이 난단 말이야. 그 구멍을 메꾸는 장사꾼이 다녔나 봐. 알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가마솥을 때운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솥에 구멍을 뭐 하는 거냐? 메꾸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여기 가마솥을 때운다는 것은 솥에 구멍을 메꾸는 장사꾼인 거야. 그럼 이 장사꾼이 딱 등장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장사꾼한테 말을 한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야, 너 이별나는 구멍도 때우는가? 그럼 여기에서 이별나는 구멍도 때우는가까지 끊고 여기까지가 바로 뭐야? 화자의 말이야. 장사꾼한테 내가 얘기했어. 야, 너 이별나는 구멍도 때우니? 그럼 칠판 봐. 여기에서 이별나는 구멍도 때우는가? 얘도 똑같이 발상이 뭐가 돼? 얘도 관념의 부채화야. 됐죠? 이별의 구멍 너 메꿀 수 있어? 하고 내가 지금 물어본 거야. 됐지? 그럼 이거 또 주의할 점이 뭐냐? 이건 진짜 화자가 장사꾼한테 물어본 거야. 그래서 때우는가 할 때 요 가를 있잖아. 뭐라고 착각하면 안 돼? 서리법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치? 장사꾼한테 진짜 말을 건 거야. 야, 이 장사꾼아, 너 이별나는 구멍도 너 때워줘? 라고 얘기를 해. 그죠? 그랬더니 장사꾼이 뭐라고 하냐? 장사에 대답하는 말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리고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가 바로 누구의 말? 장사의 말이 직접적으로 나온 거야. 알겠지? 그치? 그럼 장사꾼이랑 나의 무슨 구조라고 할 수 있어? 요렇게 대화 구조. 장사꾼하고 나의 대화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장사꾼이 뭘 하는지 한번 봐봐. 장사가 뭐라고 하냐? 야, 진시황하고 한무제라는 애는 천지를 호령하는데 위험으로도 뭘 못 막아? 이별나는 구멍은 못 막는데. 그죠? 그리고 또 게다가 제갈량이라는 애는 있잖아. 천하를 경영하는 재주가 있었는데 그 재주로도 이별 구멍은 못 막아. 그리고 또 하물며 소초패왕. 자, 우리 소초패왕은 항우잖아. 그럼 걔가 힘이 어마어마했는데 그 힘으로도 어때? 이별 구멍은 못 막았다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칠판 봐.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상의 특징이 일단 뭐냐? 잘 들어. 중국 고사를 활용한 표현이 나타나죠. 알겠지? 그래서 중국 고사 속의 인물을 지금 활용을 한 거야. 그리고 여기 무슨 법도 나와? 열거법도 나오죠. 그리고 못 막는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반복되고 있어. 그치? 자, 그리고 그 다음 봐봐. 그럼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야. 봐봐. 진시황하고 한무제는 뭘 갖고 있었던 사람이냐? 위험. 다른 말로 하면 권력인 거야.
그리고 제갈량은 뭘 갖고 있어? 지혜로움을 갖고 있죠? 그리고 서초평은 힘을 갖고 있어. 다른 말로 어때? 뭐 용력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권력, 지혜, 용력 이 세 가지로도 무엇을 때우지는 못한다. 이별 구멍을 때우지는 못한다. 이 얘기를 한 거야. 됐지? 그래서 장사꾼이 뭐라 그래? 야, 이 구멍 때우라는 말이 자 그럼 우리 연결하자. 이 구멍이라고 했을 때 이 구멍이 바로 뭐야? 요렇게 이별나는 구멍으로 화살표하면 돼. 이 구멍에다가 빛을 걷고 이별나는 구멍으로 화살표하면 돼. 야, 이 구멍 때우라는 말 아마도 우스워라. 됐지? 그럼 여기까지가 바로 장사가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화자가 뭐라고 하냐면 아, 진실로 장사의 말하고 똑같다면 정말 긴 이별인가 하노라. 그럼 그 긴 이별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 이별의 슬픔, 그죠? 절망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알겠지? 그지? 이별의 슬픔이라든가 절망감 같은 것들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됐죠? 그러니까 사실 이별나는 구멍을 뭐라고도 할 수 있어? 이별로 인한 마음의 상처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나는 긴 이별일 것 같아. 됐죠? 자, 그래서 칠판봐. 여기 그래서 이 장사꾼이라는 애가 이 작품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일단 뒤에 문제로는 그렇게 나오잖아. 화자의 처지를 뭐하게 만들어줘? 확인시켜 주는 존재라고 하면 돼. 알겠지? 실적 화자의 처지. 그러니까 지금 이별나는 구멍 나 메꾸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장사꾼이 뭐라고 했냐? 그거는 야 그거 트럼프 할아버지가 와도 그거는 못 메꿔. 이런 느낌인 거야. 그지? 그래서 화자의 처지를 확인시켜주는 역할이 바로 누구다? 장사꾼이 된다. 알겠지? 그치? 그래서 이별의 슬픔을 표현한 거고 마지막 하나 더 쓸 게 있어. 사설지주잖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해? 발상 자체가 어떠니? 해학적이죠. 알겠죠? 이별나는 구멍을 때우고 싶다라는 발상 자체 그리고 그걸 장사꾼한테 말을 하는 거 장사꾼이 뭘 얘기해? 중국고사 활용하는데 지금 너네는 이게 와닿지 않겠지만 아까 얘기했잖아. 약간 여기 나와 있는 고사 속의 인물이 지금으로 따지면 어때? 트럼프 할아버지가 와도 그거는 못 막는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그지? 그래서 이런 모든 발상이 다 어때? 해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고전시간 2강 작품까지 한번 다 살펴봤어요. 자, 문제는 진짜 너무 쉽더라고 보니까. 그치? 근데 아마 제일 많이 틀리는 문제가 몇 번일 거 같냐? 거기에 3번 문제, 세 번째 문제 있잖아. 요 문제를 아마 제일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어차피 잘 봐. 우리 24일날 또 모의고사도 보지만 계속 문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 어차피 내용일치야 내용일치. 알겠지? 그치? 그래서 작품을 꼭 봐야 돼. 그리고 선생님들 얘기하잖아. 뭔가 따옴표로 인용된 부분이 있다. 그럼 당연히 뭘 확인해야 되느냐? 그 인용된 맥락을 반드시 확인해야 돼. 사람이 마음이 급하고 그리고 이게 자꾸 앞에 걸 안 보게 된단 말이야. 안다고 착각을 하니까. 근데 앞에 걸 좀 봐야 돼. 그런 쌤들 얘기하는데 보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실제 수능에서도. 알겠지? 더 중요한 건 텍스트야. 텍스트. 그래서 얘가 있잖아. 봐봐봐. 지금 적절하지 않은 게 바로 몇 번이야? 3번이 정답이죠. 왜냐하면 비오리가 잠을 자거나 추위에 얼 수 있는 공간으로 소를 인식했어. 됐죠? 그럼 이렇게 인식했대? 근데 이거는 있잖아. 평소와 다르게 인식하는 발상이 아니죠. 알겠지? 그치? 소 지금 봐봐. 앞에 지금 보면 비오리가 잠자거나 추위에 얼 수 있는 공간이 소야. 그럼 이거는 그냥 어때? 평상시의 발상인 거지 평소하고 다르게 지금 물리적인 공간을 인식하는 게 아닌 거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3번이 정답. 됐죠? 이렇게만 보면 맞아 보여. 왜냐? 평소와 다르게 인식한다 이런 말들이 어디에 나와? 보기에 나오잖아. 그럼 그냥 맞아 보이거든. 헷갈리면 무조건 어때? 봐봐. 내가 모의고사 풀 때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 1번부터 5번까지 이런 걸 읽어. 답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럼 무조건 어디? 아, 나는 뭔가를 놓쳤다. 그지? 작품에서 뭔가 나는 못 본 게 있다. 라고 생각하고 앞에 가서 다시 확인해야 돼. 됐죠?